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면서 내 아버지를 죽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가장 아픈 곳에서 드러나는 법이죠. 제 손으로 직접 복수를 해야 했던 그 순간까지도 저는 겨무를 완전히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과 증오 사이에서 흔들리던 21살 처녀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아시게 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얼마나 복잡하고 무서운 것인지를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조선 후기 남해의 외딴 섬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약재상이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던 날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병약하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린 나이부터 산에 올라 약초를 캤어요. 겨우 15살 때부터였으니 제 손은 일찍 거칠어졌죠.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전부였거든요. 섬마을 사람들은 저를 보고 씩씩하다고 했어요. 남자애들보다 산을 잘 탄다고 놀리기도 했죠. 저는 그런 말들이 싫지 않았습니다. 강해지고 싶었거든요. 아버지를 지킬 수 있을 만큼요.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어요. 빗줄기가 굵게 내리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약초를 말리다가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신음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소리 같기도 했죠. 처음엔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려오는 그 소리가 신경 쓰였어요. 결국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겨무를 발견했어요. 그는 우리 집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의식도 희미했어요. 저는 겁이 났지만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아버지를 깨웠습니다. 아버지는 겨무를 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하지만 저를 말리지는 않으셨죠. 우리는 겨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저는 밤새 겨무의 상처를 치료했어요. 칼에 베인 자국이 여러 곳 있었고 등에는 화상 자국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저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살려내는 게 먼저였거든요. 아버지가 주신 약재로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어요. 겨무는 사흘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사흘 내내 겨무 곁을 지켰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겨무가 눈을 떴어요. 그의 첫마디가 기억납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죠. 저는 섬 이름을 말해줬습니다. 겨무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조차 모르겠다고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겨무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겨무가 자기 이름을 기억해냈어요. 다른 건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죠. 어디서 왔는지, 왜 다쳤는지, 가족은 있는지 아무것도요. 저는 겨무가 불쌍했습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겨무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젊은 남자라서 그런지 열흘도 안 돼서 걸어 다닐 수 있었어요. 저는 겨무와 자주 대화를 나눴습니다. 겨무는 예의 바르고 말을 곱게 했어요. 제가 약초 이야기를 하면 진지하게 들어줬죠. 산에 약초를 캐러 갈 때도 따라왔습니다. 힘든 일은 자기가 하겠다며 나서기도 했고요. 저는 점점 겨무에게 마음이 갔어요. 21살 처녀가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얼굴이 자주 빨개졌어요. 겨무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겨무를 경계하셨어요. 말을 거의 안 하셨죠. 제가 겨무와 함께 있으면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심하라는 말씀만 하셨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겨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시는 건지요. 아버지와 겨무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불편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겨무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걸까요? 겨무는 착한 사람인데 말이에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자다가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깼어요. 아버지와 겨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겨무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장 이 섬을 떠나지 않으면 관가에 신고하겠다고 하셨죠. 겸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고요. 자기는 기억이 없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자는 위험한 놈이라고 아란이를 해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겸우는 착한 사람인데요. 저를 잘 대해주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께 따졌습니다. 왜 겸우를 쫓아내려고 하시냐고요? 아버지는 한숨만 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란아, 세상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단다. 나는 내가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그 사람 곁을 떠나거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아버지가 오해하신 거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저를 보셨을 뿐이에요. 그날 밤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갑자기 숨을 헐떡이시더니 입에서 피를 토하셨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겸우가 달려왔고 우리는 아버지를 방에 눕혔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숨을 거두셨어요.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란아, 조심해라. 그 사람을 믿지 마라. 저는 울부짖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니요. 겸우는 저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날 저는 약을 끓이던 항아리를 확인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독초 냄새 같았습니다. 저는 약재상 딸이니까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분명 독이었죠. 누군가 아버지의 약에 독을 탔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설마 겸우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습니다. 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겸우를 경계하신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겸우가 제안했습니다. 이 섬을 떠나자고요. 여기 있으면 슬픈 기억만 남을 거라고 했어요. 육지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하자고 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섬에 혼자 남아있을 자신이 없었어요. 겸우밖에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섬을 떠났어요. 뒤돌아보니 아버지의 무덤이 보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떠납니다.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겸우는 장터 근처에 작은 방을 얻었어요. 저는 장터에서 약초를 팔며 살았습니다. 겸우는 날품팔이 일을 한다고 했죠.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겸우가 밤늦게 들어올 때가 많았어요. 옷에서 술 냄새가 났고 얼굴에 멍이 들어있을 때도 있었죠. 제가 물으면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됐어요. 겸우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겸우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다정했는데 점점 명령조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녁은 뭘 준비했냐, 돈은 얼마나 벌었냐, 이런 식으로 물었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겸우가 맞나 싶었어요. 어느 날은 수상한 사내들이 우리 방에 찾아왔습니다. 겸우는 저를 밖으로 내보냈어요. 볼 일이 있으니 나가 있으라고 했죠. 저는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안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겸우가 방 안에 숨겨둔 자루를 발견했어요. 무거워 보이는 천자루였죠. 호기심이 생겨서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금덩이가 가득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난 거죠? 날품팔이로 이런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그때 뒤에서 겸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요? 저는 화들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겸우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요? 겸우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한 거라고요. 너와 나 잘 살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냐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정당하게 번 돈이 아니잖아요.
겸우는 제 어깨를 잡았어요. 아프게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넌 모르는 게 나아.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저는 겁이 났습니다. 겸우의 눈빛이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사랑한 사람이 맞나요? 다음 날 장터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고향섬에서 온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 사람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란이 맞냐고요? 저는 반가워서 대답했죠. 그 사람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겸우가 섬에서 금을 캐던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다는 소문이 돈다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우연이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요. 겸우가 사람을 죽였다고요. 아버지를 죽였다고요.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아버지가 겸우를 경계하신 이유, 독이 든 항아리, 갑작스러운 죽음, 서둘러 섬을 떠나자던 겸우의 제안까지요. 저는 속았던 겁니다. 완전히요. 저는 울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졌거든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서 겸우를 마주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를 죽인 게 당신이냐고요. 겸우는 처음엔 부정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미쳤냐고 했죠. 하지만 제가 계속 따지자 태도가 변했어요. 갑자기 제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내가 본 건 환상이야. 입 다물고 있어. 안 그러면 너도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겸우는 정말 살인자였어요. 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겸우가 손을 놓았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겸우는 나가버렸죠.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제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저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겸우를 벌받게 하겠다고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저는 약한 여자일 뿐인데요. 다음 날 저는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겸우가 나간 틈을 타서 짐을 쌌어요.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사내 둘이 서 있었습니다. 겸우의 부하들이었죠. 그들은 저를 안으로 밀어넣었어요. 겸우가 단단히 일렀나 봅니다. 저를 감시하라고요. 저는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순응하는 척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있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죠.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 기회가 왔어요. 부하 하나가 술을 마시고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칼을 몰래 손에 쥐었어요. 그리고 그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저는 평생 이곳에 갇혀 살아야 하니까요. 칼을 찔렀습니다. 사내가 비명을 지르려 할 때 입을 막았어요. 피가 제 손에 묻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사람을 찔렀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내가 쓰러졌고 저는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달렸죠.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도망쳤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쓰러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몸 여기저기에 상처가 났고 피가 흘렀습니다.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대장간이었어요. 한 사내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춘서였습니다. 춘서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게 이것저것 묻지 않았어요. 그냥 상처를 치료해줬죠. 며칠 동안 저는 대장간에 머물렀습니다. 춘서는 저를 일꾼처럼 대했어요. 밥을 주고 잘 곳을 줬죠. 저는 춘서에게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춘서가 물었어요. 도망 다니는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서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서 일하면서 지내라고 했죠. 저는 남자 옷을 입고 머리를 잘랐습니다. 남장을 한 거예요.
대장간에서 일하는 남자 일꾼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춘서는 저에게 철 다루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불을 지피고 쇠를 두드리는 일이었죠.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저는 점점 강해졌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팔에 힘이 생겼습니다. 매일 쇠를 두드리며 저는 생각했어요. 겨무를 어떻게 벌받게 할까요? 복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춘서는 제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용히 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춘서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겨무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 제가 복수하려 한다는 것까지요. 춘서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복수는 양날의 칼이라고요. 상대를 베기 전에 자기부터 베일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먹었습니다. 겨무를 반드시 벌받게 하겠다고요. 춘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단검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춘서는 제게 날카롭고 단단한 단검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저는 밤마다 단검을 만들었어요. 복수를 위한 준비였죠. 춘서는 말없이 지켜봤어요. 그리고 가끔 조언을 해줬습니다. 칼은 손에 들기보다 마음에 품는 게 더 위험하다고요. 저는 그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복수만이 저를 살아있게 했거든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장간 일에 익숙해졌어요. 몸도 많이 강해졌죠.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사람이 대장간에 찾아왔습니다. 겨무의 부하 중 하나였어요. 저는 얼른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사람은 춘서에게 물었어요. 여자를 본 적 있냐고요. 춘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대장간을 둘러봤지만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남장한 제 모습 때문이었죠.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밤 춘서가 말했습니다.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겨무가 저를 찾고 있다고 했죠. 저는 각오했습니다. 도망 다니는 건 이제 그만이에요. 겨무와 맞서겠다고 했어요. 춘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겠다고 했죠. 저는 고마웠어요. 춘서는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겨무를 유인할 미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짜 유서를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유서라고 했죠. 거기에 금광의 위치를 적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겨무는 분명 믿을 거예요. 금에 눈이 먼 사람이니까요. 춘서가 그 유서를 시장에 흘렸습니다. 곧 소문이 퍼질 거예요. 겨무의 귀에도 들어갈 겁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며칠 후 겨무가 나타났습니다. 대장간 앞에 서 있더군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남장한 채로 겨무를 맞이했죠. 겨무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춘서를 찾는다고 했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죠. 겨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춘서는 없었고 저만 있었어요. 겨무는 의아해했죠. 그때 저는 남자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었어요. 겨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란이냐고 물었죠.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이라고 했어요. 겨무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다가왔죠.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거짓말쟁이. 저는 겨무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유서 이야기를 하려면 편하게 앉아야 한다고 했죠. 겨무는 의심했지만 앉았어요. 그리고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계속 술을 따라줬어요. 겨무는 점점 취해갔습니다. 저는 교묘하게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죠. 겨무는 술에 취한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했어요. 금광을 독차지하려면 아버지가 방해였다고 했죠. 그래서 독을 탔다고 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직접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겨무가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숨겨둔 단검을 꺼냈어요. 겨무는 술에 취해 비틀거렸죠.
저는 칼을 겸우의 목에 들이댔습니다. 겸우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복수한다고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고 했어요. 겸우는 비웃었습니다. 넌 못해 라고 했죠. 하지만 제 손은 떨렸습니다. 칼을 내리칠 수 없었어요. 왜 못하겠어요? 당신이 제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하지만 제 손은 멈춰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죽일 수 없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겸우는 그 틈을 타서 저를 밀쳤어요. 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겸우는 칼을 빼앗으려 했죠. 그 순간 춘서가 나타났습니다. 춘서는 겸우를 막았어요. 둘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지켜봤어요. 춘서가 겸우의 칼을 막아냈고 제가 떨어뜨린 단검을 집었습니다. 춘서가 단검을 겸우의 가슴에 찔렀습니다. 겸우는 비명을 질렀어요. 피가 쏟아졌죠.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겸우가 쓰러졌어요. 죽어가는 겸우를 보며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널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었어. 겸우는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춘서는 조용히 제 곁에 있어줬죠.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비어 있었어요. 복수가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텅 빈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관아에 신고했습니다. 겸우가 했던 모든 짓을 고발했어요. 아버지를 독살한 것, 금광 사람을 죽인 것까지요. 관아에서는 겸우의 부하들을 잡아들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죠.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 삶을 살고 싶었어요. 저는 고향으로 돌아갈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지도 없고 집도 없었죠. 춘서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여기 있겠다고요. 춘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그럼 계속 일하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대장간에 남았습니다. 남장은 벗었지만 일은 계속했어요. 철을 두드리고 칼을 만들었죠. 이제 복수를 위한 칼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었어요. 제 손으로 만든 물건들이 사람들에게 쓰이는 걸 보면 뿌듯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는 제가 만든 단검을 손에 들었습니다. 겸우를 찌르려 했던 바로 그 칼이었어요. 저는 그 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칼은 복수의 도구가 아니에요. 제가 다시 살기로 한 증표입니다. 살아남기로, 강하게 살기로, 다시 시작하기로 한 증표죠. 저는 그 칼을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해치는 데 쓰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지금 저는 대장장이로 살고 있습니다. 춘서 곁에서 일하며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겸우 생각도 나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제 방식대로 살아남았으니까요. 이제 저는 혼자서도 빛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돼요. 제 두 손으로 제 삶을 만들어가니까요. 사랑과 복수 사이에서 흔들렸던 21살 처녀는 이제 없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강인한 대장장이 아란뿐이에요. 불꽃을 다루고 쇠를 두드리며 살아가는 여자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배신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살아가세요. 그게 진짜 복수라고요. 상처받았지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당당하게 사는 거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승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매일 아침 대장간에서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쇠를 두드리죠. 땀을 흘리며 일하고 저녁엔 춘서와 함께 밥을 먹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제 삶은 이제 제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아무리 어두운 밤이 와도 아침은 옵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를 받아도 치유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죠.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며요. 여러분도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복수는 달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쓰디쓰죠. 하지만 때로는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정의를 위해서요. 다만 복수 후엔 꼭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저처럼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게 진짜 승리니까요. 저는 아란입니다. 눈물 속에서 핀 꽃처럼 고통 속에서 다시 태어난 여자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은 강한 사람들이니까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행운을 드립니다.